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진짜 무슨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분석 보고서에서는 아주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찾아내고 붙잡아서 데리고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2시간 반이 채 안 걸렸습니다. 2시간 28분. 딱 이만큼이요. 이게 가능했던 건 정말 압도적인 군사력과 그 정밀함 덕분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미군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로. 이건 뭐 군사 개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신호탄 같은 거였죠. 아니, 대체 이 어마어마한 작전이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긴박했던 이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전은요, 그야말로 전광석화, 번개처럼 진행됐습니다. 미군 항공기 150대가 베네수엘라 영공으로 진입하면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불과 30분 만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S-300 방공망이 그냥 먹총이 돼버려요. 그 다음엔 헬리콥터 부대가 곧장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궁을 쳤고 작전 시작 2시간 28분 만에 타겟이었던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확보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군은요, 그냥 손도 한번 못 써보고 당한 거죠. 여기에 동원된 무기들을 보면요, 미국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F-22 랩터는 기본이고 F-18 슈퍼호넷, B-1 폭격기, 여기에 특수부대랑 최첨단 전자전 시스템까지 말 그대로 미국의 최정예 전력이 총출동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작전이 그냥 마두로 한 명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지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던 거죠. 자, 미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르는 마약과의 전쟁, 마약 테러리즘을 없애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정보 분석가들은 에이, 그건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이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미국의 힘, 우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려는 훨씬 큰 그림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느 한 정보 보고서에서는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저항의 축을 향한 직접적인 도발이다, 이렇게요. 여기서 말하는 저항의 축이라는 건 보통 미국에 맞서는 국가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진짜 타겟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작전이 실행된 타이밍이나 방식을 보면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중국 석유협상단이 카라카스 공항에 내린 지 딱 4시간 만에 작전이 시작됐어요. 이건 뭐 대놓고 보란 듯이 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 자기들이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던 그 S-300 방공 시스템이 그냥 종이짝처럼 뚫려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죠. 마지막으로 반미블록의 핵심인 이란. 당연히 이란도 주된 타겟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정학적인 계산 말고도 국제 분쟁의 뒤에는 항상 돈 문제가 얽혀 있기 마련입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경제는 정말 말 그대로 재앙 그 자체였어요. 인플레이션이 무려 700%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보통 목표치가 2%인 걸 생각하면 이건 뭐 상상도 안 되는 수치죠. 인구의 80%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나라가 그냥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발표를 합니다. 새로운 과도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요. 한 나라를 다른 나라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이건 진짜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이런 급격한 변화에 돈의 흐름, 즉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투자 보고서들은 아주 발빠르게 승자와 패자를 딱딱 나눠서 보여줬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방산주나 에너지 관련주는 당연히 매수 추천이 떴고요.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와 엮인 채권 같은 자산은 무조건 피해라, 회피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그림의 맨 마지막 퍼즐은 바로 베네수엘라의 어마어마한 석유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쉐브론 같은 미국 기업들을 앞세워서 석유 산업을 싹 뜯어 고친다. 그래서 국제 유가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걸로 경쟁국인 러시아와 이란의 돈줄을 말려버린다. 이런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마두로가 사라진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권력 공백이 생겼는데 말이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분석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과거 파나마처럼 평화롭게 협상을 통해 정권이 넘어가는 거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리비아처럼 나라가 쪼개지고 내전의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미국이 뒤에서 통제하는 친미 정부가 들어서는 사실상의 제국적 통치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21세기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과연 독재에 신음하던 한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국의 노골적인 패권 과시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